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프랑스 폴 리카드 서킷에서 프렌치 그랑프리가 열렸죠. 솔직히 이번 레이스는 지난 몇 번의 레이스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크나큰 사건 하나가 터졌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상황별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선 이야기입니다. 카를로스 세인츠는 이번 예선이 꽤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를로스는 4번째 파워 유닛으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예선 성적이 어떠하든 결국 그리드 후미에서 출발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페라리는 카를로스를 Q3 마지막까지 출전시켰습니다. 새 엔진의 마일리지를 아끼는 것보다 레드불과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덕분에 샤를 르클레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폴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었죠. 페라리의 리포트에 따르면 카를로스가 샤를 앞에서 충분히 슬립스트림을 만들어준 덕분에 토잉 효과를 얻어서 폴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카를로스가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샤를의 싱글 랩 타임을 보면 전반적으로 막스보다 아주 약간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뭐든 확실한 게 좋죠. 페라리는 카를로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고 새 파워 유닛을 장착한 카를로스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 샤를의 앞에서 그의 랩 타임을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맥라렌, 그 중에서도 랜도 노리스의 예선 랩 타임이 꽤 좋았다는 점입니다. 조지 러셀보다 빠른 랩 타임으로 5번 그리드를 받았는데 트랙의 특성 때문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몇 경기 동안 조용했던 맥라렌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예선도 그렇고 레이스에서도 역시나 랜도보다 느린 편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레드불에서 저니맨이 된 이후 다니엘이 어째 제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폴포지션에서 출발했던 샤를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나 막스에게 첫 번째 코너에서 추월당하지 않을까 였을 겁니다. 이건 비단 샤를뿐만 아니라 모든 폴포지션 드라이버들이 갖는 염려이긴 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샤를은 첫 번째 코너를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막스는 언더컷으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던 17랩까지 샤를과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 랩마다 DRS를 사용할 수 있었으니 두 드라이버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1초 내외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DRS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는 샤를을 한 번도 추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미 지난 오스트리안 그랑프리에서도 잘 나타난 상황인데 당시 1위로 달리던 막스를 샤를이 몇 차례나 정상 상황에서 추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이 말은 현재 페라리의 페이스가 그리 느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트랙에 따라서는 지금의 레드불보다 근소한 차이로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이번 레이스 초반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레이스가 마무리되었다면 페라리로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었겠지만 하늘은 페라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레이스 중반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순위표에서 샤를의 이름이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1위로 달리다 타이어 펑처로 리타이어했던 막스가 떠올랐죠. 그리고 이 상황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2021년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샤를은 13번 코너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리어가 미끄러졌고 그대로 날아가 타이어 벽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팀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던 처음 교신 내용은 I cannot go off throttle 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스로틀이 계속 열려 있어서 컨트롤할 수 없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레이스에서 샤를이 겪었던 스로틀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거나 다른 종류의 스로틀 결함이 나온 게 되겠죠. 그런데 그 후 팀 엔지니어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Now it's 0%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로틀은 아예 눌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레이스가 끝난 후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사실 샤를은 I cannot go on throttle 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로틀이 아예 개방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나온 시점은 미끄러졌을 때가 아니라 타이어 벽에 충돌한 후였습니다. 차량 손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안 샤를은 후진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후진이 잘 되지 않았거나 혹은 시동이 꺼져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샤를은 탈출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샤를이 실수를 한 것이고 페라리에서도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스로틀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막스의 리타이어는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생긴 거지만 이번 프렌치 그랑프리에서의 샤를의 사고는 그냥 드라이버의 실수로 결론 내려진 셈입니다.
샤를이 우승을 날려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페라리는 그리드 후미에서 출발한 카를로스가 되도록 많은 포인트를 가져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카를로스는 팀이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19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포디움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다만 다른 드라이버들과 다른 타이어 전략을 갖고 있기도 했는데 빠른 페라리와 함께 카를로스 역시 좋은 모습으로 추월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페레즈와 러셀이 치열한 배틀을 벌리는 동안 잠시 3위 포디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도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카 때 페라리 피트크루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카를로스를 그대로 내보내는 바람에 윌리엄스와 충돌할 뻔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레이스 컨트롤은 위험한 릴리즈였다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5초 가산 페널티를 부과했죠.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42렙 들어서 페레즈를 추월하려는 과정에 일어난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혼돈이었습니다. 팀은 당시 카를로스가 사용하고 있던 타이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불러들이려 했는데 카를로스는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팀의 콜을 거부했죠. 하지만 다음 랩에서 결국 카를로스는 피트로 들어가 5초 페널티를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했고 그렇게 5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샤를이 리타이어를 했고 따라서 쫓아오는 메르세데스를 방어하려면 카를로스라도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따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블리스터링이 보이는 타이어로 페레즈를 일시적으로 추월해 3위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오래 버티긴 힘들었을 겁니다. 페라리는 그 점을 고려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고자 애쓴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메르세데스는 아주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전히 레드불, 페라리에 비해서는 느린 편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페레즈는 이들보다 더 느렸습니다. 페레즈는 이번 그랑프리 내내 타이어 매니지먼트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선에서도 그렇고 레이스에서도 시작과 함께 루이스 해밀턴에게 추월당한 후 다시는 루이스를 추월하지 못했죠. 그만큼 이번 레이스를 힘들게 풀어야 했던 페레즈는 레이스 후반 들어 러셀과 배틀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러셀이 빠른 페이스로 페레즈에게 따라 붙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셀도 아주 힘든 추격을 해야 했죠. 오죽하면 토토볼프가 나서서 일단 진정하고 다시 추월할 수 있으니 집중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러다 50렙 들어서 저우관유가 불러온 VSC가 러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셀이 VSC 찬스를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든 셈입니다. 한 렙 만에 VSC가 해제됐을 때 페레즈는 어찌된 노릇인지 VSC 해제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러셀은 정확히 신호를 받고 머뭇거리던 페레즈를 곧바로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레이스 끝까지 밀고 나갔죠. 중간중간 페레즈는 러셀의 트랙 리미트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스티어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두 사람은 충돌까지 갈 뻔한 배틀을 펼쳤는데요. 미스트랄 시케인에서 페레즈의 바깥쪽으로 들어갔던 러셀이 강하게 안쪽으로 페레즈를 밀어붙였고 페레즈는 충돌을 회피하고자 코너 안쪽 탈출로로 빠졌다가 그대로 러셀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러셀은 분명 자신의 프론트 타이어가 더 앞쪽에 나와 있었는데 페레즈에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말미에 VSC 상황을 두고 억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저절로 해결될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며 위트 있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루이스 해밀턴에게는 좀 뜻깊은 레이스였습니다. 그의 300번째 그랑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오랜만에 노란색 헬멧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죠. 물론 레이스에서 다시 형광색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노란색 헬멧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다행히 이번 레이스에서 초반에 페레즈를 추월한 걸 제외하면 특별히 방해받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러셀이 페레즈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 순간에도 루이스는 몇 초 떨어진 앞에서 유유히 달리고 있었죠. 물론 이게 메르세데스의 퍼포먼스가 개선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대의 페라리가 모두 뒤로 빠진 상황에 페레즈마저 부진했던 결과가 운으로 작용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아무튼 루이스는 이번 레이스에서 시즌 첫 번째 2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300번째 그랑프리를 조촐하게나마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막스의 경우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샤를에게 우승을 빼앗긴 후 이번 예선에서도 샤를에게 밀리면서 프랑스마저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시작된 후부터 19렙에 이를 때까지 막스가 샤를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없이 낮았습니다. 잠시 샤를의 바깥쪽으로 붙어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추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언더컷으로 반전을 노려보기도 했는데 샤를의 리타이어로 결과를 알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리타이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막스가 정상적으로 샤를을 추월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DRS를 사용하고도 추월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니까요. 하지만 운은 막스를 향해 날아왔고 세이프티카 이후 막스는 1위로 올라서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유유히 달렸고 심지어 카메라에도 거의 잡히지 않았죠. 뒤쪽 상황이 훨씬 더 재밌었으니까요. 그렇게 막스는 캐나다 이후 3경기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233포인트로 앞서 나갔습니다.
다음 레이스를 끝으로 2022년 포뮬러1 시즌 상반기가 종료되죠. 그런데 이 팀은 벌써 4번째 파워 유닛을 꺼내야 했고 챔피언십 컨텐더인 샤를은 벌써 3번째 리타이어를 기록했습니다. 분명 예선에서는 레드불을 압도하고 레이스에서도 퍼포먼스만으로는 레드불보다 조금 빠른 편인데 이들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스스로의 문제들입니다. 레이스카의 신뢰성 문제가 특히 심각하죠. 아마 시즌 후반이 되면 페라리는 레드불이 아니라 메르세데스를 방어하는데 급급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드라이버들과의 부조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죠. 아마 T4C 분들은 이쯤 되면 이번 시즌은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신뢰성, 전략, 완벽한 주행 모든 게 다 갖춰져도 뜻하지 않는 변수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게 레이스인데 페라리는 어찌된 노릇인지 매 레이스마다 한 개 이상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 절반이 남아있고 파워 유닛에 대한 페널티는 레드불도 조만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긴 이르지만 소소한 문제들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이번 시즌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은 이번 주말 이어지는 헝가리안 그랑프리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